자, 헌재가 4월 4일 날 막상 선고 날짜를 잡아버렸는데 4월 4일 날 잡을 것 같았으면 한 2주 정도 더 빨리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좌파들, 민주당, 이재명이가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의 핵심이 뭐냐라고 지금 알려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몇몇 헌법재판관들이 지금까지 벌어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야 된다. 까딱 잘못하면 헌법재판관 했던 게 역사적 망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없고 그냥 탄핵 인용, 탄핵 기각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운 게 아니라, 물론 성향상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은 진짜로 논란을 일으킨 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몇 가지 부분을 그냥 넘어온 것이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라는 데 대한 두려움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지배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헌법재판관들이야 무조건 인용을 했지만은 중도나 보수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현재 탄핵 심판을 선고할 때 거기에 결정문에서 우리가 사실을 잘못 기재했다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면 모든 사실관계를 헌재가 잘못 판단했다. 그러니까 미처 증거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계엄과 관련한 형사사건을 갖다가 다룰 때 지금 다른 결론이 나버리면 헌재가 정치적인 비난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탄핵 심판 지연의 사유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2020년에 검수완박을 시도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형사소송법 312조를 갖다가 개정했어요. 과거에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검수완박 때문에 2020년 형사소송법 312조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는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서도요, 당사자가 법정에서 입장을 바꿔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조서가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원칙이고, 신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 정인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우려하는 일 중에 하나는 2월 18일 날 헌재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형사법정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나는 압박을 느껴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출한 검찰 신문 조서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증거로 채택해서 탄핵으로 인용하게 됐을 때 나중에 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해서 헌재가 채택한 검찰 조서, 그것도 또 민주당이 제출한 거죠. 그랬을 때는 큰일 날 문제가 발생하고 헌재 결정문이 형사재판에서 부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차이가 헌재와 형사재판이 결정적으로 나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헌재의 존립성에 문제가 올 거고 헌법재판관들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의 가능성까지 거론된 공수처의 윤통에 대한 수사 절차, 그리고 또 체포, 구속 절차도 헌재의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3월 7일 날 윤통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공수처가 윤통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그리고 구속영장 신청, 그리고 판사 쇼핑에 의한 서부지법 판사에 의한 영장 발부 등의 행위,
공수처가 윤통을 잡아다가 수사한 행위, 그리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부분, 직권 남용을 연장시켜서 내란을 수사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형사재판에 가면 절차상의 문제로 재판을 하지 못하고 각하해버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지경판사가 결정한 것은 구속 취소 여부지만은 이게 내가 윤통을 계속 가다 놓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이때까지 온 과정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찰을 거쳐서 구속 기소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이런 절차적 문제가 등장했을 때 자기가 구속 취소를 기각시켰으면 몽땅 엎어 써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공수처가 검찰이 자기한테 덮어 씌웠다고 생각을 하는 논리적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 취소를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해버렸고, 결국은 헌재는 내란죄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탄핵 공소장을 가지고 지금 윤통을 사실상 내란으로 인정하고 계엄을 위법위헌이라고 해서 탄핵을 시킨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 가서 내란죄가 아예 없다고 보고, 또 작성한 공소장이 전부 잘못된 부분이라 다시 작성하라 이렇게 빠꾸려 먹게 되면 공수처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에요. 국가의 법체계가 무너지는 부분이 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일부에 지금 좌파가 아닌 사람들은 지금 윤통을 인용시켜주냐, 뭐 보수 진보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요. 그들은 법을 가지고 법적으로만 모든 사안을 판단해야 되는데, 솔직히 계엄을 했다고 무조건 탄핵 상황도 아니에요. 계엄을 한 것이 위법이냐 또 위헌이냐 이런 문제를 따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죄가 맞다 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문제였느냐, 계엄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나오고 이런 엄청난 피해가 생겼다면 몰라도 그냥 계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요건을 잘못 해석해서 계엄했다가 계엄이 해제하라고 국회에서 결정이 나와서 곧바로 해제한 걸 가지고 탄핵에 이를 만한 부분이냐, 이것도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졸속, 위법, 유착으로 헌재가 해온 부분이,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이러느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중도 보수 재판관들도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변론을 갖다가 1월 달부터 2월 말까지 하고 있을 때 크게 이견을 제기하지 못하고요. 그냥 묵시적으로 따라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려니까 그때와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 명확한데 왜 우리가 그때 그렇게 졸속으로 정인신문을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고작 1시간 반만 정인신문하고 또 초식에 동원하고 반대 신문도 허용하지 않고 그러면서 했을까? 왜 또 더 많은 정인들을 채택하는 부분에 그걸 불허했을까? 또 왜 내란죄를 삭제하는 동일성의 원칙을 민주당과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저질렀는데 그거를 갖다가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중도 보수 재판관 일부에 각성이 왔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지금 와서 보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또 공수처나 검찰에 내란 관련 조서를 갖다가 헌재의 증거로 채택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 형사재판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윤통에요. 지금 형사재판이 각하돼 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재판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경 판사가요. 이걸 각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라면 한국 최고의 법기술자들이라는 것은 그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법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최고의 권력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부분에서 절차적으로도 모순, 헌법과 법률의 인과관계에서도 모순. 그래서 지금 한국의 법 집행에 대한 중요한 하자들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헌재가 어기고 문영배가 이야기한 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우리는 신경 안 쓴다고 말한 게 과연 신경 안 쓰고 그대로 될 건가?
공수처가 저렇게 불법으로 체포, 구속하고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그러나 보태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피고인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이게 맞는 거냐? 자, 이런 모순이 너무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하고 엄격하게 하고 절차적 문제를 까다롭게 따져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8명이 처음부터 절차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확 와버리다 보니까 뒤늦게서 판결문을 쓰려니까 모순되고 위배되고 엉켜버린 부분을 풀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글로 정리하기가 불가능해져 버리니까 지금 재판이 지연되다가 이제 양쪽에서 하라고 하니까 헌법재판관이 에라 모르겠다. 지금까지 엉킨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의견을 내고 각자 의견대로 해서 이 판 끝내자.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헌법 법률을 갖다가 다루는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판사들이요, 제대로 법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번 과정에서 저질렀어요. 공수처나 검찰, 경찰, 국수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래놓고 국수본의 우종수는 물러난다고 그래요. 이거 이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요 사소한 문제라도 절차적 엄격성을 따지면서 차분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180일간 할 수 있는 거를 이재명이 3월 26일 날 재판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겠다고 서두른 결과 꼬라지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재명이 져야 됩니까? 문행배가 져야 됩니까? 그래서 문행배가 제가 봤을 때 권위가 지금 상당히 무너졌다. 왜 불법, 유착, 졸속, 험제 심판을 끌고 왔느냐. 그러니까 문행배가 요즘 할 말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헌재가 선고날을 잡은 것은 이 엉망진창인 문제들을 제대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결론대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각자 결론대로 가자.